20대 윤일상이 했던 음악을 들어라. 걔도 먹고 살아야지. 제가 굳이 40대 지금 20대 내가 했던 음악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국어 공부를 좀 하면 되는 건데요. 작곡가는 말 그대로 악상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작곡가입니다. 통칭을 해서 작곡가라 그러면 프로서예요. 지금은 일반 대중들이 작곡가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멜로디만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종신이 형밖에 없습니다. 한 명 딱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 올드한 방식으로 그렇게 딱 작곡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신이 형밖에 없고, 근데 그분은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고, 프로페셔널로 작곡가로 성장을 하려면은 무조건 편곡이 가능해야 돼요. 그거는 뭐 8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80년대까지는 곡만 쓰고 편곡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죠. 이호준 선배라든지 김용건 선배님들이 전문 편곡가였어요. 전문 편곡가가 없어진 거예요. 90년대에는 거의. 물론 있긴 있었어요. 김홍순 형님, 힙합계 유명한 형님이죠. 그런 분도 멜로디 메이킹 능력이 없어요. 순수 작곡 능력이 없으니까 편곡만 하시는 거예요. 사운드를 너무 잘 만드니까, 정통 힙합으로 만드니까. 그런 분들이 존재했죠. 그런 게 작곡가. 그럼 작사가는 당연히 글을 만드는 거죠. 물론 거의 대부분 99%가 작곡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음악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패션과 함께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이 편곡가.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이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를 갖다가 다 엮어서 앨범 컨셉을 만들고, 그게 앨범 프로듀서입니다. 음악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앨범 프로듀서는 사실 음악을 몰라도 돼요. 음악을 좋아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해서 전략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앨범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관여를 해야 되고, 심지어 PR 분야에도 회의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사실 작곡가 프로듀서를 갖다 구분 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작곡가는 다 프로듀서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DJ 분 중에도 음악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오랜 DJing 경험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뭐에 움직이는지, 어떤 음악에 감동하는지를 갖다 계속 봐왔잖아요. 매일. 근데 작곡가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계속 뭐 음악을 계속 들려주고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은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걸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었던 거죠. 특히 또 90년대 댄스 음악이 강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들이 스테이지로 뛰어나오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물론 저도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클럽에 갔지만, DJ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서는 조금 설명하지 못하는 감각이 있었죠. 90년대에 계속 댄스 음악 위주로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댄스 음악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피로감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만든 장르인데 누구나 다 제 음악을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복제해야 되는 느낌, 이런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그 슬럼프 기간이 꽤 오래됐었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웠었어요. 예, 굉장히 괴로웠어가지고 그걸 타파해서 장르를 아예 바꾸자. 어차피 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장르를 바꿔서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장르가 서서히 바뀌게 되고, 그 뒤에 락도 하게 되고, 지금 뭐 어느 일상이라는 밴드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매일 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 20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르의 전환, 지금 또 영화음악도 하고 있고 또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음악 범주 안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음악가로서의 사명으로서는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그 세대 중에 젊은 음악가들이 잘하는 음악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수많은 뭐 아직까지 오래된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댄스 아티스트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음악을 갖다가 새로운 음반이라고 들어봐도 그냥 옛날 음악 같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한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음악하는 방식과 저는 안 맞아요. 저는 그분들을 너무 존경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방송에서 90년대 댄스 음악이 붐이 있다고 저한테 그런 제작 섭외가 많이 들어왔는데, 20대 윤일상이 했던 음악을 들어라. 걔도 먹고 살아야지.
제가 굳이 40대 지금 20대 내가 했던 음악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뭐 60대 댄스 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대 제가 했던 댄스 음악은 아닐 거예요. 아모르 파티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고 앞으로 제가 발표할 댄스 음악들도 20년에 발표한다면 2020년에 내 나이에 해석되어지는 장르가 되겠죠. 예. 나이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주 소비층이 3, 40대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3, 4, 50대 정도까지 가보죠. 그분들이 이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찾기도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 노래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 세대는 더 하겠죠. 근데 그 이후 세대 분들은 트로트에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많아서 트로트 분야는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 또 있어요. 그분들끼리 공유하고. 근데 일반적인 생활은 10대, 20대랑 같은 뭐 포탈을 쓰고 같은 음원 사이트를 가지만 자기가 정말 정서에 맞고 그런 음악들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음악가들이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층들이 언제나 그리워하는 음악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악, 90년대 음악, 2000년대 초반까지 음악들이 그리운 거죠. 지금과 음악적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멜로디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멜로디가 굉장히 멜로디컬하고 무조건 멜로디가 좋아야 됐었어요. 패션이 아무리 좋아도 멜로디가 안 좋으면 쓸 수가 없는 음악이 되고 히트가 안 됐죠.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무조건 좋아야 되고 거기에 가사의 접목도 있겠지만 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멜로디였어요. 그 멜로디가 귀에 꽂히고 아름답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뭐 프레이즈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음악이 뭐가 좋고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패션이 먼저예요. 전반적으로 음악 기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음악 혹은 또 어린 친구라고 할지라도 뭐 멜로디에 어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요에서는 적어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팝 시장도 특히 작년은 거의 차트에 랩곡이 휩쓸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팝도 멜로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시 멜로디로 가고 있잖아요. 음악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면 예전에도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락앤롤 시절이 좀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냥 비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코드지는 거의 다 똑같고 그냥 비트를 즐겼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시절을 갖다가 지금 한 5년 정도로 보자면 앞으로는 분명히 멜로디 시대가 오죠. 왜냐하면 인간은 멜로디를 좋아하니까. 또 90년대는 멜로디의 황금기였던 거죠. 멜로디 황금기였고 그게 음악계의 황금기까지 접목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좋은 음악은 누구나 좋아해요. 영턱스의 전 같은 경우는 10대 이하의 아이부터 넥타이맨은 회사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들까지 다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는 연령대가 다. 지금 뭐 아모르 파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좋고 거기에 패션을 갖다가 젊은 세대도 납득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우리 주위에 음악이 더 있을까 싶어요. 멜로디 스케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고 예전 댄스 음악은 저 같은 경우도 발라드 곡을 쓰고 그 댄스를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댄스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했어요. 기승전결이 있고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댄스 음악의 좀 약간 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팝의 댄스 음악은 우리나라 그 댄스 음악 같이 드라마틱한 음악은 아니거든요. 근데 90년대 댄스 음악은 그래도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멜로디 자체가 좀 아름답고 또 드라마틱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성도 짜여져 있는 반면에 지금은 구성도 여러 차이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같은 후렴구가 뭐 7번 나오기도 하거든요. 7번, 8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곡들은 한 분도 안 걸리는 곡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팝 분석을 하면서 그 타이달이라는 사이트에서 요즘 음악들을 갖다가 분석했는데 길이도 엄청 짧아지고 이거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좀 약간 인스턴트화 돼가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음악하는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90년대에 한참 활동했던 우리들에 비해서. 물론 대중음악이긴 하지만 대중들과 공감하는 음악이 돼야 되는데, 대중들에게 파는 음악이라고 생각되어, 이게 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만 많이 만나게 되는 확률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리 대중음악 작곡가라고 하지만 그들도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사실은 세일즈의 마인드랑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순수 예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좀 자본주의의 어떤 마인드가 극으로 가서 음악계에 침투해서 그게 좀 음악가들 사이에서 좀 퍼져 있지 않나. 순수성이 좀 없어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어느 순간인가 오면은 다시 순수성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래가는 음악은, 예술이 기준인 음악이 20년, 30년 갈 수 있는 음악은 그런 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히트곡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수많은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데이터는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30년 동안 해오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진정성입니다. 발라드 곡을 만들 때는 이런 거죠. 내 자신이 막 슬픈 곡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진짜 울어야지 대중들의 가서는 조금의 눈물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댄스 음악은 내가 미친 듯이 춤을 출 수 있어야지 대중들한테 가면은 조금의 몸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대중은 내가 아니니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그 곡에서 오는 진정성,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음악적인 스킬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다른 형태의 멜로디겠지만 스케일은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미래는 어떤 음악이 히트할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30년 전 음악을 들어봐. 그거 하면 돼. 왜냐면 음악은 돌고 돌거든요. 창작이라는 게 미술계도 마찬가지고, 기존은 돌고 도는 게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세계 공황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잖아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형태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큰 기조는 유지돼서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